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 없이 목소리만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21년에 독서 다이어리 쓴 거 어떻게 썼는지 좀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한번 촬영을 시작해봤고요. 제가 이런 구도로는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네요. 일단 뭐 쓰다 보니까 총 4권으로 나뉘어서 쓰게 되었어요. 2021년에 독서 다이어리를 보니까 용두사미로 끝난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독서 다이어리를 항상 쓰고 싶을 때만 쓰고 안 쓰고 싶을 땐 또 안 쓰고 해버릇해서 2021년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책을 기록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독서 다이어리를 작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저의 2021년 1월부터 들어있는 독서 다이어리인데요. 스티커들도 열심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사실 여기 처음에는 북리스트라고 해서 읽고 싶은 책들을 적고 읽은 책들의 체크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쓰려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말았고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그래도 여기 보바리 부인까지 읽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월별로 이렇게 검정색 색지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읽은 날짜들을 기록하고 읽은 책들을 기록하고 뒷면에는 그달 했던 책들, 그달 독서 과정에 대해서 리뷰를 적었습니다. 1월 첫 완독 도서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책들이 이랬고 한 줄 평씩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첫 달 명상록을 보여드리자면 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이 표지는 되게 동일해요. 이렇게 책 표지를 아예 본 따서 쓴 경우도 있고 꼭두각시 주정사도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책 표지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꾸미기도 했고요. 뒤에는 이렇게 리뷰 작가 소개들을 적고 제가 그린 인물 관계도들도 첨부를 하고요.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과 이유들을 필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 독서 다이어리는 아마 계속 이 포맷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꾸며가면서 기록을 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책갈피로 썼던 것들 중에서 이 책과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같이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꾸밀 때 색지 같은 경우는 책의 표지의 색깔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똥손이어가지고 조잡하게 꾸며지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나름 열심히 꾸미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이때부터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리딩 챌린지라고 해서 매일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자 독서를 한 날에는 스티커로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날 읽을 책들은 적어놓고 완독한 책들은 줄을 긋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줄이 안 쳐져 있는 거는 이 달에 읽지 못하고 다음 달로 아마 넘어가서 완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몇 권 읽었고 시, 인문학, 철학, 에세이, 고전, 철학 몇 권씩 읽었는지, 가장 좋았던 책, 쉽게 읽을 수 있었던 책, 어렵게 읽었던 책, 제가 생각했을 때 워스트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와는 조금 달랐다 이런 책들을 한번 꼽아보기도 했던 한 달이었어요. 독서 다이어리 속지는 보통 60 다이어리 속지를 사용하긴 했지만 60 다이어리 속지가 아닌 다른 노트에 필기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스티커들을 붙여 두었고요. 동일하게 리딩 트래커. 이때가 아마 금토였을 텐데 금토를 주로 책을 안 읽고 놀았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스티커들과 분위기에 맞는 것들을 조잡하게 한번 꾸미면서 독서 다이어리를 썼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읽다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인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줬고, 제가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었다던가 생각난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정리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라던가 이런 생각난 것들 메모들도 같이 독서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띠지들을 잘라서 붙이기도 했고 띠지 전체를 아예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을 할 때 제가 미는 북클럽에서 받았던 북트래커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읽었고 언제까지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때 16일 날은 작가님 너무 잔인해, 17일 스트레스 받는다, 18일 제발 작가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제가 생각난 것들도 적어놨고요. 이 책은 선물 받았던 책이어가지고 선물 받을 때 같이 들어있었던 쪽지도 기념으로 같이 붙여봤습니다. (7월) 달은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래서 스티커는 붙였지만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제가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뒷장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결국 하지 못해가지고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8월부터는 다시 정신을 차렸네요. 이때는 별표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읽고 나서 어땠는지 별점을 매기면서 독서 결산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표시를 해놨던 것의 시작인 것 같네요. 네, 주로 스티커로 꾸미는 거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표지를 그리는 형식으로 많이 꾸몄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꾸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티커를 우연히 구매를 해서 마음 가는 대로 붙였는데 이 노란색과 검정색 포인트가 너무 잘 이루어졌고 제가 이렇게 실수로 잘못 잘라가지고서 손으로 잘라 붙였던 거와 정말 잘 어울려서 제가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꾸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각 장별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 각 장들을 정리했고 장 밑에 뭐 A군 성격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이 책을 다시 읽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60 다이어리로 독서 다이어리를 써보기는 처음이에요. 네, 60 다이어리를 쓰면 장점이 무엇이냐? 다양한 색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표지로 책과 책 사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으로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병렬 독서를 할 경우에 요 낱장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병렬 독서를 해도 나중에 정리만 잘해서 넣어놓으면은 독서 다이어리 순서대로 정리하기 쉽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중간에 좀 잘못 쓴다고 해도 수정하기도 편하고 순서만 갈아 끼면 되고 잘못 쓴 장만 다시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한 면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었어요. 네, 이때부터 독서량이 갑자기 훅 늘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60 다이어리를 쓰는 장점을 말씀을 한번 드렸다면 이제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흰색 종이로만 쭉 사용을 하실 거라고 하신다면은 전혀 단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60 다이어리로 이렇게 꾸미면서 썼기 때문에 이 장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제가 한 책은 시작과 끝을 또 단단한 속지로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디서 필사를 하고 얼마나 감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감을 잡기가 힘들어서 이 딱딱한 장들은 무조건 공백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채우지 못할 때 한 면을 꾸며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책 표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정말 책 표지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 속지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는 점. 꾸미는데 너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이걸 꾸미다 남은 스티커들과 꾸미려고 사놓은 잡지들과 마스킹 테이프들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제가 올해에는 60 다이어리로 사용을 안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내년 리뷰 때는 60 다이어리가 아닌 다른 일반 노트의 독서 다이어리를 썼을 때의 장단점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스티커들과 잡지들을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와, 1년치를 보여드리려니 정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지를 쓰고 작가 소개는 이건 다행히 잘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쓰진 않았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쓰고요. 제 생각을 썼습니다. 요 지금 색깔 다른 부분이 제가 이 문장의 밑줄을 치고 생각한 것들을 적은 거거든요. 독서 다이어리를 적을 때 나의 생각을 더 많이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확실히 이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훨씬 내가 읽었다? 내 책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리뷰도 웬만하면은 한 반 페이지 정도는 적으려고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북튜버인데 너무 어땠다, 재밌었다 이렇게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뷰에도 신경을 쓰면서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이때부터는 이 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지 표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독서 다이어리부터는 스티커 그냥 매일매일 읽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걸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꾸미는 게 굉장히 힘들고 벅찼어요. 굉장히 벅차가지고 슬슬 대충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대신 속 내용들은 훨씬 더 알차게 적었다는 점. 이쯤 때부터는 흰색 속지에도 제목을 적기 시작해서 표지를 꾸미는 게 점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를 필사를 하고 왜 시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시를 보다 보면 전체가 좋기도 하지만 문장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좋았던 문장은 제가 한 번 더 밑줄을 쳐서 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자기관리물인데 책별로 이거는 이 책에서 이걸 포인트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칸을 만들어서 필사를 했고, 요것들은 제 감상들을 굉장히 길게 적었네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관리론 같은 경우는 책을 다시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이 안에 제가 모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필기 잘했습니다. 필기 정말 좋아했어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노트 필기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딱 그 스타일이었어요. 노트 필기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상수동 햄버거 집에 가서 받은 스티커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용두사미의 미죠. 꼴인데요. 이때는 형광펜이 지저분하다 생각했는지 색연필로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정리도 하지 못했고요. 부끄럽게. 이게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학이란 책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도 덕지덕지 한번 붙여봤습니다. 긴긴 밤도 제가 표지를 한번 직접 그려봤고요. 여기 앞은 책 뒤편에 있는 글을 제가 같이 똑같이 옮겨 적어놨습니다. 이 책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0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바를 만들고 그날 읽은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장별로 정리를 하고 그 장을 한번 정리를 한다던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놓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이쪽 라인, 옆 라인을 공백으로 띄워놓고 필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봤고요. 독서 다이어리 작성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책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후반부에 가서는 독서 다이어리 쓰는 거를 크게 구상하지 않고 바로바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쓰다가 반 나뉜 것은 한번 잘라서도 넣어봤어요. 네, 이것도 제가 책 표지를 그린 거고요. 제가 리뷰를 왜 앞에 썼나 했더니 딱 요 장만 읽어도 이 뒤에 필사한 부분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리뷰를 앞쪽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책 표지를 이런 식으로 꾸미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이 끝나고 나면 색지를 2개를 겹쳐서 이런 식으로 꾸며놓은 다음에 바로 다음 책의 흰색 표지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는 또 다시 원점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티커도 붙여보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색지가 의미가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독서 다이어리를 보여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 뒤에 읽은 책이 더 많았는데 제가 독서 다이어리를 안 썼어요. 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후로 독서 다이어리를 쓰지 않아서 작년
12월 달 마지막 독서들 독서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거는 욕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욕심을 냈다가는 올해 시작해야 되는 독서 다이어리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고요. 뭐 좀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하는 게 2021년에 제가 꾸준히 독서 다이어리를 작성을 했다는 점, 그리고 60 다이어리라는 것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던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독서 다이어리 제가 뭘 저렇게 적고 뭘 저렇게 오리고 붙이나 하셨을 텐데 오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지금 이 구도도 하나로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오늘 봤던 독서 다이어리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아주 짧게 쇼트 비디오건 어떻게 촬영을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